자, 긴급진단. 오늘은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를 모시고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어제 판결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제 2심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국정원법 위반은 1심이나 2심이나 다 무죄였는데 뒤집힌 거는 선거법입니다.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된 겁니다. 완전히 뒤집힌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또 법정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파장이 예상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이 판결은 앞으로 3심을 기다려 봐야 될 텐데 3심에서 또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번 2심 판결은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새누리당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들어지는 그런 기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렁설렁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정의, 법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번에 무죄였다가 유죄가 된 이후 그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요, 원세훈 전 원장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얘기는 없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선거에 개입해라, 특정 후보의 지지나 반대를 지시하는 것이 이게 선거법 위반인데, 이런 게 없는데 왜 선거법 위반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취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북 세력이 야권연대 등을 가장해서 제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니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은 원세훈 원장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를 지시한 적은 없지만 종북 세력을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북 세력을 막는 것이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인데 종북 세력 막으라고 한 것이 과연 법정 구속감이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지난해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는데 종북 세력이 통합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다가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됐는데 이런 세력의 제도권 진입은 막아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이었고, 자,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물론 판결이 나오기 전입니다만은 국가정보원에서 이런 댓글을 통해 제도권 진입을 막은 것은 오히려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런 해석이 또한 헌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안 된다는 것은 뭐 상식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야욕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죠.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온갖 종류의 심리전과 공작을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보기관도 공공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대응 심리전을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요, 남북 대치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거나 혹은 너무나 최소 고려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공안기관이나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 개입하면 안 되죠. 이것은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일반론이고, 이런 일반론이 한국에서는 과연 제대로 적용이 되느냐, 작동이 되느냐, 이건 또다시 한번 검토해볼 문제입니다. 남북 대치 상황, 게다가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을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전복하려고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인데, 뻔히 이런 현실 앞에서 이런 세력이 이 야권연대라는 걸 통해서 제도권 내에 들어가려는 거를 그럼 공안기관이 내버려 둬야 되느냐, 그럼 정보기관은 정치 개입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둬야 되느냐, 여기에서 어떤 유권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이번 판결은 일반론에 적용한 것일지 모르지만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는 너무나 좀 나이브한 판결이 아니냐, 이런 남북대치 상황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 아니냐, 이 비판은 충분히 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간첩 사건을 보면 일부 판사들은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라면서 이른바 간첩 활동을 했던 혐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결, 일련의 판결문들이 법 조항의 어떤 물리적인 적용, 그러니까 법 조항 1조, 2조, 3조 이것을 그대로 기계적인 적용을 할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대한민국 상황이라든가
헌법 체계의 수호라든가 더 큰 차원의 디자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딱 하나 예를 들면은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던 7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70명의 일종의 그 요원들이 국정원 요원들이 73개의 댓글을 쓴 것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 73개의 댓글을 대충 보면은 이 안에 안보 관련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도 이거 무슨 보수나 우파의 시각이 아니고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도 예를 들면은 금강산 관광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하지만 목숨 걸고 가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런 게 다 선거법 위반으로 본 겁니다. 아니 그게 특정 후보를 지지한 건가요? 아니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네. 문재인 후보가 뭐 가야 된다, 이건 재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니까 이런 댓글을 단 것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본 거고요. 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거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당시 대통령 후보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댓글을 달았더니 선거법 위반으로 본 겁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마당인데, 아니 그럼 이런 해산된 반역 세력, 반국가적인 집단이 이런 북한 핵무기 옹호하고 미사일 옹호하는 것에 댓글을 달았다고, 비판을 했다고, 이거를 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되냐는 거죠. 자, 나머지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연합뉴스에 보도된 아주 주요한 댓글 4가지가 있는데, 좌좀들이 선거철만 되면 떠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편적 복지로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것일 게다. 이런 거는 백보양보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내용들, 4개 정도 말고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은 안보나 북한 문제, 한마디로 종북 세력에 대한 대응 내지는 방첩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이는데, 자, 이것을 과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법정 구속까지 하는 게 과연 정의에 합당하고 헌법 체계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댓글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근데 이걸 2심에서 뒤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심 대법원에서는 이 2심 판결이 또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론을 가지고 정보기관이나 좀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너무나 안보 관련 문제들, 종북 관련 문제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특히나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이번 판결이 매우 아쉽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좀 극단론을 펼쳐보겠습니다. 법원이 직접 증거를 자꾸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정보기관은 법 밖에서 움직이는 면이 불가피하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컨대 어느 우방국의 정보기관이 우리 정보기관에게 이 사람은 확실한 테러리스트고 이슬람과 북한 세력이 연계해서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폭발물을 터뜨릴 실행 준비가 끝났다라고 정보를 줘도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랑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 많은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정보 활동들을 일일이 재단하기 시작하면은, 첫 번째, 종북 세력이 제도권 내에 들어가는 거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막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요. 들어간 다음에 막으라는 거죠. 그렇죠. 통합진보당이 야권 연대를 해서 금배지를 수십 개 단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정보는 뭐하러 존재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공안기관은 뭐하러 존재하는 겁니까? 이건 당연히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임무라고 볼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1심 판결은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 2심 판결은 이것을 180도 뒤집어 버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관련된 수많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한국 정보기관은 활동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든가 임박해 있는 북한 체제를 정리하고 수습하고 재건하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국가정보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도 사실상 정지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한국 정보기관의 손발을 묶는, 이게 법리, 물리적인 적용, 아마도 헌법 체계를 지키기 위한 이 그랜드 디자인을 가지고 적용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적인 법조항을 가지고 재단을 한 케이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에서
난파한 간첩의 직접 증거가 없다고 그래서 풀려난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우리 정보기관 보고 북한에 가서 김씨 부자를 암살이라도 해서 직접 증거 찾아다가 법정에 제출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뭐 저 복잡한 얘기로 뭐 할 필요도 없는 게 그러니까 조용히 있으라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면 북한 문제나 종북 문제가 정치적이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와 다 연관되어 있고 북한도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종북 세력도 국회를 진지 교두보 마련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석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북한 문제나 종북 문제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얼씬도 하지 말아라고 이제 선을 그어버리면은요, 그럼 북한 문제 대응 못합니다. 종북 문제 대응 못합니다. 아주 간단한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판결이 정말 대법원까지 가서 완전히 최종적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국정원은 그야말로 사실상의 반신불수로 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종북에 대한 대응은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북한과의 이 심각한 공갈력과 가해서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이 소중한 자유의 체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몇몇 판사들은 북한이 불법적 탈법적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우리는 법대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 송양지인이라는 게 있죠. 그 송나라가 강넘어 와가지고 그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먼저 저들을 가서 쳐들어가 막지 않으면은 막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거니까 자 강 넘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망해버린 나라가 송양지인이라는 그 송나라의 인 한마디로 이 가식적인 예의를 비난을 한 고사입니다. 그렇죠. 밤중에 기습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 날이 밝은 뒤에 전쟁을 하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지금 종북 세력이 통합진보당 만들어서 폭력 비폭력 수단 다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뒤집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 더 이상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판결이 나왔는데 이런 판결에 대해서 뚜렷한 반박도 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이나 이들이 지지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판결이 나왔는데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는 한국의 지식인들, 자, 한국 사회 전체가 얼마나 어떤 위선적인 관념론에 빠져 있는지, 송양지인에 빠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그 문제 제기하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차피 이념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들입니다. 정치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자영업자 조직이 바로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익, 본인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은 목소리 높이지 않는 게 체질화된 집단이고요. 여기에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을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거대한 탕류에 휩쓸려 버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고 이런 문제 결국은 북한 체제가 정리되고 일종의 탈출구가 만들어지면서 한국의 이런 양당 독식 구조가 깨지지 않는 한 변화되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라도 북한 체제가 하루속히 정리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김씨 왕조가 하루빨리 붕괴하고 자유민주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한반도 전체 혹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에서 새로운 강소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